시시각각 변하는 총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선거 상황실입니다.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총선 주자들은 일제히 득표전에 나섰는데요. 여야가 선택한 첫 번째 유세지 각각 어디였을까요?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서울 종로의 한 농산물 마트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민생 현장에서 선거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힘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새벽에는 마을버스를 타고 첫 차 유세를 했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서울 동대문의 새벽시장을 찾았습니다. 모두 정부의 경제 실정 부각하면서 정권 심판 외쳤습니다. 조국 사태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살리기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피 끓는 외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민생당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찾아서 당 이름처럼 민생 강조했고요. 정의당은 지하철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죠. 철도 차량기지 찾아서 심야 노동자 격려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제부터 400km 국토종주 달리기를 하면서 한 표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국민의 품으로 적극 파고들겠다는 전략인데 선거운동 때는 그래도 얼굴 많이 알려진 거물급 정치인들이 나서야 유세 분위기가 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뛰는 서울 광진을을 찾았는데 두 사람 청와대 같이 근무한 친분이 있으니 지원 유세 당연한 것 같기는 한데 한쪽에서는 5달 전에 정계 은퇴 시사한 임 전 실장이 정치 활동 재개하려는 신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좀 마음 가는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당의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정과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통합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기점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선대위원장 자리도 안 맡아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도권 후보들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넘어서 이제는 전국구 정치인으로 가려는 행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개혁 보수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거운동은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19 사태에서 치르는 초유의 선거이다 보니 여야 모두 조용하게 유세를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전에는 흔히 봤던 선거운동원들의 율동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물량 공세나 대대적인 조직 동원도 예전만은 못하다는 평가입니다. 차분하게 선거 치르는 건 좋은데 이러다 공약이나 정책까지 묻혀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공약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당들도 있고 또 지방에서는 정책 선거를 주도해야 할 거대 정당 유력 후보들이 토론회를 거부하면서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찍었다. 네, 베트남에서 재외투표에 참여한 한 교민의 얘기입니다. 국회 권력을 4년간 올바르게 사용할 후보를 고르는 것, 결국 유권자들의 몫일 겁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 이재동 기자와 함께 오늘도 정치권 소식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외국민 투표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절반 정도만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후보도 모르고 공약도 모르고 참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참정권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정보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뭐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 후보자 등록 마감이 지난달 27일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마감을 하고 선관위에서도 그 신청한 후보자들의 정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닷새 만에 그 해외 거주 유권자 투표가 실시되다 보니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가 누군지 또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일 전에 왜 유권자 가정으로 이렇게 선거 공보물을 보내잖아요. 그 공보물을 통해서 공약이나 임무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한데 이게 재외 선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투표소에 가서야 이제 뭐 정확히 어떤 네. 후보가 나왔고 어떤 기호가 몇 번이고 이런 점을 뭐 아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예. 뭐 특히 이번에는 그 비례정당 수가 많다 보니까 투표용지 수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좀 더 혼란스러워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그 재외공간 사무를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외국민 그 유권자 중에서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한 절반 정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온라인 선거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번 21대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들어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리얼미터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민주당, 통합당 모두 좀 하락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 이 비례정당 지지율을 보면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보다 높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뭐 열린민주당 때문이겠죠. 열린민주당이 지난주 첫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11%가 넘는 당 지지율이 나왔는데 예. 이번 주에는 더 올랐습니다. 뭐 매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예.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 이 여론이 그대로 그 표심에 반영이 된다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최대 1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더 시민당으로 그 지지층들의 표심이 가야 되는데 이게 열린민주당에 뺏기는 셈이거든요. 예. 민주당이 계속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갈수록 더 지지율이 더 그 오르는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분위기거든요. 예. 뭐 일단 어디까지나 정치권 일각의 출원이고 관측인데 이게 왜 그러냐? 시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민주당에서 파견된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뒷번호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좀 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좀 이런 그 의견이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시민당 같은 경우가 지금 공약을 2번이나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점이 좀 혼선을 일으키는 악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내일까지 선관위가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뭐 곳에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부착한다고 하는데 뭐 저희가 얘기 나눴던 이 깜깜이 선거 논란이 좀 불식이 되고 좀 유권자들이 좀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선거 벽보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벽보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통해서 좀 후보자들의 정보를 파악하는 시대잖아요. 네. 하지만 또 왠지 선거 벽보가 붙어야 뭔가 좀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은 투표장으로 그만큼 유권자들도 그런 당기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는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부분 다 조용하고 차분한 그 선거를 치르는 분위기고 투표율도 저조할 거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내일까지 선거 벽보들이 계속 붙으면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